네, 여러분 다음은 우리 사업 계획서 작성 실현 가능성 파트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원리랑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쪽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참 항상 어렵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프레임워크랑 글을 쓰는 그런 전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잠깐 쉬면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들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경험과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좀 보시다 보면 좀 이해를 좀 더 돋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서 항상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의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이거를 문서를 쓰면서 이 항목에는 요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만약에 쓰시는 입장이라면 저와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창업을 어떻게 이 창업을 하시게 됐나요?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제가 하는 창업 분야가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마이크를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IoT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디자인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이면 충분히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되 말 같은 경우에서는 대화체로 쓰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연 설명이라고 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정리를 하게 된다면 기존 마이크를 통해 강의를 녹화하는 점에 있어서 별도로 PC의 파일을 뭐 저장하고 서버에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끊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다운로드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은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야외 방송이나 그렇죠?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뭐 공유기가 없는 곳에서는 녹화하기가 어려웠음.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연 설명도 짧게 끊어서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 부분을 무조건 이렇게만 쓰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시면 좋겠고, 여기 내용에서도 시장이 기회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제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나 정답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요약해서 얘기만 한다면 실은 어떤 방식이나 포맷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포맷을 쓰면 좀 더 편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러한 포맷들에 대한 예시는 이제 다양한 사업계획서 예시를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시들도 함께 보면서 나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포맷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레임워크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 소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넘어가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성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창업 아이템이 개발 방안 진행 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개발 방안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개념 정도를 좀 알려드리면 이 부분을 작성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TRL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TRL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술 성숙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아마 구체화가 안 된 상황일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특허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사이트든 제품이든 간에 디자인과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은 그냥 디자인만 보여줄 수 있는 목업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작동이 되는 워킹 목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건 제조의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그냥 디자인, 그리고 여기는 워킹 목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론트 개발, 그죠?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나눠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금형을 찍고 생산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그림들로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궁극적인 결과는 매출이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TRL이 보통 단계로 합니다. 기술이 단계가 아이디어 단계는 1단계, 매출이 발생해서 사업화가 다 된 단계는 9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보통 특허 정도는 이제 한 3단계 정도가 되고, 디자인 설계 시제품 요 정도가 한 4, 5단계, 생산 정도를 한 7, 8단계 이 정도로 보시면 거의 이제 좀 무난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한 8단계쯤 왔다,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크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을 하는 단계는 이제 거의 매출이 나오기 직전, 요런 단계는 정부의 지원이 영역이 아닙니다. 즉 금형까지 우리가 제작을 했고 그 이후의 부분을 생산 전까지 아니면 또 매출 전까지 준비를 한다? 여기는 이제 이런 창업지원금의 영역이라고 좀 보긴 어려워요. 한 특허나 시제품 1개 정도 만들어 본 경우 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형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개발 같은 경우도 런칭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선행을 미리 좀 개발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사업화 직전의 경우에는 이런 지원 자금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1번 같은 아이디어 단계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정도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창업 준비가 덜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개발 방안하고 진행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행 준비는 여러분이 현재가 아이디어 단계인지 특허 개념 정립 단계인지, 아니면은 특허를 굳이 안 냈더라도 특허를 낼 수 있는 수준이 정립 단계가 왔던지, 아니면 디자인 단계인지 시제품 만든 단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창업 아이템이 개발 방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이제 2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메커니즘은 요걸 조금 지워도 되겠죠? 네, 첫 번째의 메커니즘은 요런 개념들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마이크 같은 걸 개발하면 첫 번째가 요 마이크에 대한 그런 외장, 보통 기구 개발이라고 하죠. 요 외장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고, 요 마이크의 녹음과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회로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서버 같은 걸로 이렇게 통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펌웨어라고 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해주는, 보통 IoT는 이런 식으로 3가지 정도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장이나 아니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회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 펌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눠가지고 실제 개발할 내용들을 하나씩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할 때 이렇게 큰 덩치 있게 자르면은 좋을 것 같죠. 사이트나 앱도 마찬가지죠.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프론트 개발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백엔드는 뭐 DB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실제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의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방법으로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제품이 특징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주요 특징이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가 마이크의 그냥 기본 성능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요 마이크의 뭐 디자인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요 마이크의 기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특징별로 나눌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전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나눠서 설명을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만들어야 될 부분들 여러분이 글을 쓰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렇죠? 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죠? 그리고 외장, 그리고 이제 기구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하드웨어, 회로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씩 만들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요 기능에 따라 마이크의 기능은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앱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좀 나눈 다음에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이미지와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2-1-1, 그죠? 좀 나눠서 개발 방안 이렇게 쓰고 설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1-2, 그죠? 여기서 진행 정도 이런 식으로 써서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하죠. 해가지고 현재는 뭐 땡땡땡 뭐 특허 출원을 한 건 하고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지금 내 아이템에서 이 정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이런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특허 출원, 그리고 여기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보통 출원사실 증명원이라는 공식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캡처를 해서 넣어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디자인 사진 같은 걸 넣어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사진들은 리사이징을 해서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용량이 제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무거우면 나중에 상당히 접수할 때 어렵고 접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 보호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창업, 우리가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과 관련이 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아이템과 제품을 다른 사람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창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허나 저작권 등으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특허나 저작권이 사전에 유출이 되면 정부에서는 이제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되는 비용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기술이 유출이 되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기술에 대한 보호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자료나 이런 게 누출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을 좀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별화 방안인데요. 차별화 방안은 이제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써 있는데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제 그 동향 아니면 특징 등을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히 작성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에 가능하면은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름을 좀 명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노 아이텍,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이런 거 경쟁사들이 있겠죠. 경쟁사, 그리고 제품명 뭐 이런 것도 써주시고, 왜냐하면 사업계에서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쓸까요? 주로 이제 기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음 기능, 마이크 같은 경우는 무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마이크를 쓰면은 너무 아이템을 너무 어려운 걸 가져왔을까요? 마이크를 쓰면 뭐 이렇게 소음 방지 뭐 이런 것들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통신 기능, 그죠? IoT에 대해서 이제 뭐 통신 기능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가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부분들을 이쪽에서 하면은 이제 요인이라고 할까?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요인들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 제품,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 개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제품 만들고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로 비교할 수도 있고, 수치로 비교하기 애매하면 상중하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OX 같은 걸로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교하실 때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하되 특징 한 가지 이상, 네, 한 가지 이상이 네, 차별화된 요인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이상이 차별화된 요인이 누가 봐도 이 기능 하나는 확실하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업이 뽑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차별화된 요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아이템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관점도 있겠지만, 정말 하지 않아둬야 될 사업을 무리하게 써서 갑자기 또 선정돼서 했다가 보면 시간과 이런 비회비용리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위하기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시기를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점에서, 그죠? 땡땡땡 점에서 관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포지셔닝 전략 같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도표로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 포지셔닝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색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 놓지는 않겠지만, 요렇게 표로 본 게 한눈에 우리 제품이 뛰어나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보통 포지셔닝에서는 요 핵심 요인에 대해서 좀 그냥 아예 설명할게요. 그냥 네. 핵심 요인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보통 표를 그리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삐뚤삐뚤했네요. 다시 네. 판이 좀 삐뚤어져 있었어요. 요렇게 이것도 삐뚤어졌네.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가 만약에 가격, 오른쪽이 성능,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뭐 A사 제품은 가격이 되게 낮은 대신에 성능이 싸. 그리고 B사 제품은 가격은 높은데 가격은 높죠? 근데 성능이 안 좋아. 뭐 디자인 같은 게 이쁜가 봐요. 우리는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싸.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그 특징을, 요인을 여기서 요인 1, 요인 2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두 가지 요인 정도를 이렇게 뽑아주고 객관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위치에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동적으로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우리 제품 근처에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차별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이 확실하게 특히 뭐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이 뛰어나다. 그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무조건 가격과 요인을 얘기했지만 성능과 성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요인을 가지고 뽑아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장 전략. 앞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결국 그거죠.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건지, 그리고 그 아이템이 이 개발 기간 내에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그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한 사람들은 작성이 되겠지만 연구가 없는 사람들은 작성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서는 외주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똑똑한 분들은 외주 개발사를 미리 만나서 내용을 적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상상을 속에서 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리고 개발 방안이 명료하고 구체적일수록 뛰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핵심 기능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핵심 기능이 실제로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된 기능이면 훌륭하죠. 그래서 이쪽 실현 가능성에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핵심 기능이 경쟁사와 차별화된 요소이면 잘 쓴 거죠, 내용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에 있어서 말로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아시던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이템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잘 쓴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과 이미지를 많이 넣어달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음은 성장 전략 부분 얘기 드릴게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 기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품 설명도 어디서 있었죠? 여기 개발 아이템 목적에서도 크게 한번 소개를 했었고, 요 개발 방안에서도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하면 내용이 좀 중복되고 가뜩이나 페이지가 작은데 할 내용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런 마이크, IoT 마이크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품 판매 수익이 있겠죠? 네. 제품 판매 수익 해가지고 개당 55,000원 예상 판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또 어떤 수익 모델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런 만약에 우리 서버를 갖다가 했으니까 서버 이용료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0원 이런 식으로 서버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제품 판매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체 주문 같은 것도 있으니까 단체 주문 판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음성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판매한다든지 좀 다른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본체만 판다든지 AS 수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거를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적어줄 때도 이런 식으로 1번 무슨 수입, 2번 무슨 수입, 요렇게 이제 1번 마이크 제품 판매 이렇게 쓰고, 대당 55,000원에 소매가로 판매하여 수익 창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 같은 걸로 써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제품 판매, 그렇죠? 서버 이용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가 55,000원, 그렇죠? 네, 이렇게 55,000원, 서버 이용료 월 1,000원인데 그냥 1년간 기준으로 해서 12,000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연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초년도 판매를 조금 더 가면 1,000개 정도 하고, 역시 여기도 한 500개 정도 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예상 매출까지도 이렇게 이제 합산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사업을 수치화된 분석까지 하는 거니까 좀 더 좋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실 때는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내용을 좀 구체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게 되면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구나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쓰면 이 사업 타당성도 같이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타당하냐, 여기서는 핵심이 그거죠. 뭐가 올까요? 소비자가 이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소비자가 이 금액에 구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근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너무 비싸다. 뭐 100원이면 되지 무슨 1000원이나 받냐.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대한 판매가에 대한 근거는 요 앞에 있는 이런 차별화 경쟁사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잘 쓰려면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시장 진출 방안이라고 써 있는데요. 생산, 출시, 홍보, 마케팅, 유통, 판매, 인력, 네트워크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이 예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좀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 항목처럼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산, 출시 계획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산, 출시 계획을 쓰고, 홍보, 마케팅 계획, 그렇죠? 그리고 유통, 판매 계획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판매를 위해서 인력, 네트워크, 확보 계획 이렇게 나눠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글을 쓰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일단은 요약해서 개조식 단문식으로, 단문 형태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림, 사진 아니면 표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보기 좋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런칭이 곧 생산이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로 보면은 런칭을 하면 보통 런칭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니까, 만약에 개발이 됐다고 치면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하게 되면 베타 서비스를 이렇게 하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디버깅 같은 걸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앞에 1자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이것도 이제 표나 그림으로 써주면 이뻐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서비스를 언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넣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요약 형태를 띄워주는 게 좋고, 만약에 홍보 마케팅 계획이다 이러면 첫 번째 땡땡땡, 두 번째 땡땡땡, 세 번째 땡땡땡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브랜드 전략. 그래가지고 우리는 브랜드를 뭐로 정하고 이렇게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마케팅이니까 온라인 홍보 전략,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 전략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홍보 전략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홍보 아니면 오프라인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홍보가 아니라 직접 영업해야 되는 거라면 뭐 이제 판촉물 제작 계획, 판촉물 제작까지도 우리가 홍보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유통 판매 계획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보통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 4P라고 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들 B2C 판매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B가 여러분이고 C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어떻게 판매할 건지, 이런 마이크 판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쇼핑몰을 만들고, 이 쇼핑몰을 이제 자사 쇼핑몰이라고 할게요. 자사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고, 또 어떤 게 있죠? 요즘에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공구 뭐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오픈마켓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판매한다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체의 대량 판매를 할 수가 있죠. B2B 판매. 그래서 기업체 분들한테 뭐 열심히 영업을 해서 판매하겠다. 그 B2G 판매가 있습니다. 정부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판매.
그리고 해외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내용을 쓰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현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일단 여러분이 아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조언을 받아서 좀 더 하면 좋은 내용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좀 보수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쓰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이 성공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비현실적으로 쓴 분들이 보통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쓰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게 대표자나 CEO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인력 네트워크 확보 계획은 뭐겠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죠. 인력 확보 계획, 네트워크 확보 계획인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제휴나 같이 콜라보레이션,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는 아니면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계획이겠고 인력은 말 그대로 이제 직원 채용이나 함께 일할 사람 분 이쪽 판매랑 관련된 쪽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대표자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력 확보 계획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종합 목표나 추진 일정을 쓰는데요. 이쪽에서 사업 추진 목표를 여러분이 쓰고 개인적으로 1, 그렇죠? 하나,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사업 내에 하는 걸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품 5종 제작 뭐 이런 거, 시금형 1종 제작, 샘플 50개 제작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땡땡땡 크라우드 펀딩 200% 달성을 목표를 한다던가 여러가지 여러분이 원했던 법인 설립, 그죠? 벤처기업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시는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핵심적인 목표들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좋겠고 요 핵심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진 일정을 하나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여기 이런 예시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몇 가지들을 더 넣을 수가 있겠지. 한번 넣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회사 설립 있죠. 네. 그리고 뭐 직원 채용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현실성 있게 한번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형 제작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생산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제품 인증 뭐 성능 인증 같은 경우도 판매되기 전에 받을 필요가 있고 포장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를 적어보고 세부 내용은 간단하게 요 내용이 뭔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 설립은 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주식회사 설립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협약기간 내 목표 달성 방안 이 부분이 돼 있는데 똑같이 추진 일정이 두 개가 있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협약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일정들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전체 일정을 넣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러프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협약 기간 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여기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사업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여기 써 있고 여기는 협약 기간 안에 돼 있는 목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세한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2022년에는 제품을 딱 개발까지밖에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제품을 생산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하고 이제 국내 판매를 시작해요.
그리고 2024년에는 해외 수출까지 한번 노려볼 겁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는 이건 전체 계획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협약내 계획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월까지 목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3년의 일부와 요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 창업 자금을 받는 요 단계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시제품 개발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게 여러분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 개발과 회사 설립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이제 그 창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외적으로 뭐 펀딩을 한다든지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허를 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고, 요 앞에서는 전반적인 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2년이나 3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썼던 요 내용은 3-2-1이 아니라 3-2-2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내용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네, 좀 되겠죠. 여기서는 요게 아니라 이제 목표는 2022년에 개발하고 2023년에 생산 국내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 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포부와 목표를 가능하면 현실적 있게 작성을 해보시는 거고요.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 조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2-2는 가능하면 여기 있는 자금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3-2-2-1 여기 있는 내용은 정부 지원 금액에서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특히 여기서 써 있는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쓰는 거고, 요 사업비 집행 계획은 이번에 받는 예비 창업 패키지 금액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 공문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이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지우면 안 되고 추가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를 추가를 하시고, 요 항목에서 만약에 난 재료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 요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이 여러분이 개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만약에 아까 7천만 원을 맞춰 쓴다고 했으니까 합계 금액을 7천만 원을 놓고 나머지 금액들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작성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광고 성전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조달 계획 같은 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대출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렇죠?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건지. 거의 대부분이 조달은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본 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금의 본인 부담금, 자본금에 대한 주체적인 조달 방안을 써 있는데,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외부 조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천만 원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요 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부가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가세만큼을 환급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7천만 원 지원 받았을 때 최소 7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현재 여러분이 얼마가 있고 부족하면 어떻게 확보하게 되겠냐, 그런 내용 등을 넣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에 새로 생긴 항목이에요. 다음에 이제 4번의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 대한 인적 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써 있고요.
학교나 직장명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불필요하니까 좀 빼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자 현황이라고 써 있는데 대표자 현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학력이나 경력 일단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엔지니어나 디자이너였다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상 실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어학연수 갔다 왔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창업적으로 좀 연관 짓는다면 창업 교육을 여러분이 이수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타 지원 사업 실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상 받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써달라. 아니면 어쨌거나 여러분이 경험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증빙들 사진 해외 출장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어와 만나서 어떤 걸 계약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써주실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증빙 사항을 이미지 같은 걸로 여기서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증빙 자료에 첨부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나다는 사람인 거를 보여주세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찾아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박람회 같은 데 나갔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업무한 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력서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 표 같은 게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고 마스킹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역량보다는 조금 비중이 줄 수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작성을 하고 이름이나 이런 정보들은 마스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트너 같은 경우도 같이 일하는 협력 기업들에 대한 현황, 역량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파트너, 보유 역량, 협력 상비 알고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업체분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내용이 끝났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네. 아이고, 저도 생각보다, 힘든, 예시 같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게을러서 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은 갖고는 있지만,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의 예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찾아봐도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워크적인 관점, 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이쁘게 요약해서 정리하겠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상당히 좋겠지만 근본적인 원리,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대화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적는다면 그런 스킬이나 이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초안을 빨리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미지나 이런 작업들이 만약에 막히시죠? 그러면 일단은 텍스트를 먼저 써서 접수를 시키고 그런 이미지 작업들을 하나씩 공안을 만들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소개 부분은 나중에 요약글 마지막으로 보죠. 명칭이나 범주는 가볍게 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소개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요 창업 아이템이 개발 목적 1-2 항목을 특히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1-1에서 1-2 특히 1-2 부분 요약하면 되겠고 시장도 아까 있었죠? 차별성도 있었죠? 산출물은 아까 실현 가능성이 있었죠? 맞죠? 그리고 이미지가 어차피 중요하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이 가장 공들여서 만드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로 요약을 하면은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이템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 아이템이 트렌드에 맞고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난 그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업계획서에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기존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이 개선 효과가 크면 클수록 기본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개발 방향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도식화해서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핵심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규모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주요 고객 같은 경우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탐산선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개발 방향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요 진행 준비 정도는 TRL에 맞게 여러분이 현재까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자고 했죠. 그리고 기술 보호에 대한 특허나 저작권이나 아니면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계획도 가볍게 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차별성이었죠. 내가 만든 비즈니스 제품이 경쟁사랑 비해서 한 가지 이상은 차별화된 기능이 있을 것,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나오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템을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는 수익 모델에 대한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상 판매가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여기에 대해서 살 건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예상 매출까지 뽑아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재무적으로 뛰어난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 시장 같은 경우도 생산 계획, 홍보 계획, 유통 계획 아주 이번에 양식이 좋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써보고, 로드맵은 전체 사업비 성공 계획, 전체 로드맵이라는 거는 매출이 잘 나오는 단계까지를 여러분이 그려보자 라는 거고, 그 목표를 써보자. 그래서 크게 잡자. 한 3년, 4년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 3-2-2는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최소한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이 꼭 지키겠다는 그런 실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실적, 회사 설립 실적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소요 계획을 쓰는데 요 사업비는 항목에 따라 작성을 한번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요 산출 근거만 명료하게 작성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에서는 적어도 부가세만큼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밥 사 먹거나 뭐 통신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가세만큼보다는 충분히 좀 더 제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팀 구성 역량에서는 대표자의 능력을 어떻게든 여러분이 찾아서 제시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증빙 서류 같은 경우를 보여주면서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팀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전체 9페이지 내로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길었죠. 오늘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징인 마지막에 교정하는 부분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Q&A를 저희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좀 카페 위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2022년도 바뀐 버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정을 응원을 하고, 또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업 계획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내 목표가 선정이겠지만, 실은 사업이 성공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번 부분에는 패싱을 하고 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부족하지만 넣어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고 생각하자라고 해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